안녕하세요. 69세 된 유태수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전통시장에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나가서 하루에 8만 원씩 받으니까 한 달에 192만 원 정도 됩니다. 아내도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 5일 일하는데 월 140만 원 받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더 나오니까 부부 합쳐서 월 4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차남이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보내주기도 해서 생활은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오래된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저처럼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당뇨를 앓은 지 벌써 15년이 됩니다. 처음 진단받을 때가 제가 54세 때였는데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혈당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발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뇨에 걸린 것도 사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그 얘기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28년 동안 제지회사에서 기계운전원으로 일했습니다. 28살부터 시작해서 3교대로 성실하게 근무했죠. 회사 동료들도 저를 믿어주고 상사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 순례 씨와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제가 해당될 줄은 몰랐어요. 28년이나 성실하게 다닌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속 상사와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태수 씨 미안하지만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잘못한 건 없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남이 대학교 3학년, 차남이 고등학생, 막내딸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였어요.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업급여도 8개월간 월 132만 원씩 나왔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이곳저곳 다녔는데 나이가 56세니까 어디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경험은 많으시지만 나이가 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면접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생활이 3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퇴직금은 생활비로 점점 줄어들고 실업급여도 끝나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도 부족했어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더 마음이 아팠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도 자꾸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200이 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당뇨 같다.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당뇨보다 일자리 찾는 게 더 급했어요. 퇴직한 지 3년쯤 됐을 때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축도 바닥났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아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하더라고요. 그때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 경비일, 청소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가족 회의를 했는데 아내는 위험하지 않은 일을 찾아보자고 했고 아이들은 아버지 나이에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차남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니까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새벽 시장 청소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일하고 하루 6만 원을 주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일하고 낮에 쉴 수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적응하는데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죠. 시장 상인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나름 보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새벽 일 때문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도 계속 있고 해서 혈당이 자꾸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야겠다 싶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자꾸 미뤘죠. 몇 년이 지나면서 발가락 끝이 자꾸 저리더라고요. 양말 신을 때도 감각이 둔한 게 느껴졌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 환자는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거든요. 그러던 작년 봄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다가 발톱 깎던 가위에 발가락을 조금 베었어요. 아주 작은 상처였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당뇨 환자는 상처가 잘 안 낫는다고 하니까 밴드나 붙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상처가 안 낫더라고요. 오히려 조금씩 더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말에 진물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상처 부위를 자세히 보니까 빨갛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프지 않았어요. 당뇨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서 통증을 못 느꼈던 거죠. 2주쯤 지났을 때는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소독약을 사다가 발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상처는 더 벌어지고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거 뭔가 심각한 것 같다.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소독약 바르면 나을 거야 라고 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그동안 워낙 절약하며 살아와서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웠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차남이 아버지 이거 괴사인 것 같아요. 빨리 큰 병원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당뇨발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괴사가 시작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발가락을 잘라내야 합니다. 더 늦으면 발 전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울먹이고 차남이 얼굴이 하얘져서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데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발 둘째 발가락을 뿌리부터 절단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다른 발가락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비만 3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동안 아꼈던 병원비가 무색할 정도로 큰 돈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병원비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썼구나. 정말 바보 같았다. 수술 후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수입도 없었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차남이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생활비도 보태줬어요. 발가락을 잃고 나니까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절뚝거렸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신발 신을 때마다 허전함을 느껴요. 수술 후에는 당뇨 관리를 완전히 달리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재고 처방받은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무엇보다 발 관리를 철저히 해요.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요. 그리고 구석구석 상처가 없나 확인해요. 조그만 상처라도 있으면 바로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요. 며칠 지나도 낫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요. 발톱도 조심해서 깎아요. 너무 짧게 자르지 않고 일직선으로 자른 다음에 모서리를 살짝 다듬어요. 발톱 깎는 가위도 따로 사서 소독해서 써요. 신발도 바꿨어요.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앞쪽이 넉넉한 신발로 골랐고 쿠션이 좋은 깔창도 넣었어요. 맨발로 다니는 일은 절대 없어요. 집 안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다녀요. 양말도 매일 깨끗한 걸로 갈아 신어요. 면 소재로 된 걸로 골라서 발가락 사이사이 땀이 차지 않도록 해요. 양말 벗을 때마다 진물이나 핏자국이 없나 확인하고요. 아내도 저만큼 신경 써줘요. 제가 발 씻을 때 같이 봐주고 여기 좀 빨간 것 같은데라고 알려줘요. 저는 감각이 둔해져서 못 느끼는 것도 아내가 보면 알아요. 차남도 가끔 와서 아버지 발 상태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처음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오늘 조금 빨간 것 같아라고 말해요. 숨기면 안 되거든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어요. 밥은 잡곡으로 바꾸고 반찬도 짜지 않게 만들어요.
아내가 당뇨식 요리책을 사다가 공부해서 만들어줘요. 처음엔 맛이 없다 싶었는데 지금은 적응됐어요. 혈당 체크는 하루에 2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 먹고 2시간 후에 1번. 수치를 수첩에 적어놔서 병원 갈 때 가져가요.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병원도 한 달에 1번은 꼬박꼬박 가요. 전에는 병원비 아까워서 미뤘는데 이제는 정기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발 전문 클리닉도 3개월에 1번씩 가서 체크받아요. 발가락을 잃고 나서 일하는 것도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 일했는데 이제는 안전화를 신어요. 발가락 부분에 철심이 들어있어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발 상태를 확인해요. 쉬는 시간에 신발을 벗어서 양말에 이상한 게 묻어있지 않나 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집에 와서 씻고 소독해요. 지금은 발가락을 절단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다행히 다른 발가락은 괜찮아요. 다만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옆쪽이 가끔 빨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받아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쓰게 되고 무엇보다 몸까지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둘째는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 받을 때 아내랑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특히 차남이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면서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셋째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발가락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며칠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저와 같은 당뇨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까지 꼼꼼히 봐야 해요. 조그만 상처, 물집, 굳은 살, 색깔 변화 등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둘째, 발을 매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말고요. 말린 다음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셋째, 발톱을 조심해서 깎으세요. 너무 짧게 자르면 살에 박힐 수 있고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면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자른 다음 모서리만 살짝 다듬는 게 좋아요. 넷째,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집 안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갈 때는 발가락이 보호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샌들이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나 안전화가 좋아요. 다섯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며칠 더 보자, 소독약이나 발라보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한테 보이세요. 병원비 아끼려다가 더 큰 돈 쓸 수 있어요. 여섯째,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상처가 잘 안 낫고 감염도 쉽게 돼요. 약도 빠뜨리지 말고 드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게 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당뇨는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이 함께 신경 써주고 확인해주면 훨씬 수월해요. 당뇨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발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균형 잡기 어렵고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돼요. 물리치료도 받고 보조기구도 활용하면서 점점 나아져요.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당뇨 환자 가족은 함께 관리해야 해요. 환자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족이 체크해줘야 하거든요. 발 상태 확인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서 설명 들어주세요. 의료진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른 발가락으로 번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신경 써주셨어요. 간호사 분들도 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젊은 분들께도 한 말씀 드려요. 아직 당뇨가 없더라도 예방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으로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요. 발가락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혈당도 예전보다 잘 조절되고 있고 다른 합병증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아내랑 같이 밤낮으로 일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손자들 용돈도 주고 싶고 아내랑 작은 여행도 가고 싶거든요. 요즘은 당뇨 관련 TV 프로그램도 열심히 봐요. 새로운 치료법이나 관리 방법이 나오면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요. 공부할수록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싶어요. 당뇨 환자 모임에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발 전체를 절단하신 분도 계시고 인공투석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는 걸 보고 많이 배웠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차남이 가끔 아버지 인터넷에 당뇨 관련 좋은 정보 있으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라고 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런 정보를 찾기 어려운데 차남이 도움을 많이 줘요. 병원에서 받은 당뇨 교육 자료도 집에 붙여놨어요. 당뇨 환자 발 관리 10개명, 혈당 관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요. 매일 보면서 빠뜨린 게 없나 확인해요. 지금 제 목표는 더 이상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눈도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신장 기능도 체크하고 발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시니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내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 때문에 당뇨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챙기게 됐다고 해요. 둘이서 함께 걷기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고 하니까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작은 상처라고 방치하지 마세요. 병원비 아깝다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발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지금은 일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발에 작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병원에 가세요. 며칠 더 보자, 집에서 소독약이나 발라보자 그러지 마시고 바로 전문의한테 보이세요. 특히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생겨도 아프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발가락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당뇨 환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당뇨는 나이와 상관없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신경 써주세요. 환자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족이 체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났을 거예요. 의료진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당뇨 환자들에게 발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세요. 저처럼 귀찮다, 별거 아니라 하고 넘어가는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예시를 들어서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보건소나 동네 의원에서도 당뇨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요. 저도 처음에 보건소에서 교육받았는데 그때 좀 더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어요. 당뇨 관련 정보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TV나 인터넷, 신문에서 당뇨발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주 다뤄주셨으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뇨는 알아도 당뇨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시장에서 일하다가 당뇨가 있다는 분을 만나면 꼭 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라고요. 병원에서도 가끔 같은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관리하자고 격려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방심하지는 마세요. 특히 발 관리만큼은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아내 순례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수술 받을 때 밤새 간병해주고 지금도 매일 제 발 상태 체크해주고 당뇨식 만들어주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장남, 차남, 장녀에게도 고마워요. 아버지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차남아,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면서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손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70살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고 손자들이 클 때까지 지켜보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당뇨 환자 여러분, 우리 함께 힘내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요. 특히 발 관리만큼은 정말 철저히 하세요. 제가 겪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분들도 예방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으로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뇨가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제가 새벽 시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살자. 여러분도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발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지만 예방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